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과 함께 신호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이미 전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 다시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론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묻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신세계가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 대응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설교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계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 함께 꾸며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김호균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바로 인사해주세요. 2주 지나고 쉬고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네. 쉰 만큼 오늘 그 쉰 기간을 압축해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 셰르파의 수장이신 김호균 해설위원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못 뵌 만큼 오늘 저희 신세계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에너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영국의 한 할머니는 올해 나이가 85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모금을 위해서이기도 한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도전에는 나이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에 도전할 준비 되셨죠? 끝까지 외신 찾아드릴 테니까 시청해주세요. 네, 도전할 준비 됐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주식 또는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윤희라 캐스터 말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접하시고 또 나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2시간 동안 우리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시죠?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트 너무 멋지시고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출연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좀 바빴고요. 또 추석 연휴도 있었고 아무튼 또 오늘도 좋은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9월 7일 날에 출연하시고 오늘 거의 한 달 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의 시청자분들은 또 포털 검색어에서 남한산성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우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자주 와주세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굵직굵직한 그런 전략들 잘 말씀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월요일장부터 어떤 이슈들을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기업 실적 호조로 미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현재 흐름은 2,554.75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예상에 못 미친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25-2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연이은 조정에도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184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크루드 오일인데요. 중국 원유 수입 증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역시 현재 흐름을 지켜볼까요? 이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먼저 선점을 해봤습니다. 이 이슈들 출연진 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S&P 500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증시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오는 그 발표에 따라서도 급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여전히 기업 실적 호조로 미 증시는 상승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554.50 포인트,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0.0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요.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두 분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드셨죠? 네,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업이 3명이고요.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운을 드렸는데 궁금합니다. 자, 먼저 외신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 stock futures inch up as earnings had for higher g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 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기업은 넷플릭스 earnings죠.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Netflix shares were 1.3% higher in pre-market trad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가가 1.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그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오늘 S&P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China Data Boosts World Stocks and Commodities Oil Jump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World Stocks and Commodities rose on Monday boosted by upbeat Chinese data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중국 내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S&P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가격대는 외신 쪽에서는 as stock markets continue to rally overall, also keep in mind that financial stocks are doing better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된 주가들도 선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P 같은 경우에는 2,55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투자하기를 좀 권유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요. 2,500선을 돌파한 이후이기 때문에 랠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좀 지양하셔서 좀 분간하셔서 잘 거래를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그런 외신의 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이 미국 내년 물가가 오를 것이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면서 좀 관망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혼조세로 이어졌는데, 하지만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가 뒷받침해주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사상 최고치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다운을 드신 김호균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오랜만에 혼자 그 다른 소수 의견 내다 보니까 약간 좀 네. 그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긴 하는데 예,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좋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기존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세제 개편안 기대 이어서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나스닥 위주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기존의 기술적인 부담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보다도 나스닥의 차트 자체가 좀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S&P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저항대도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의 상승을 통해서 이런 저항대가 돌파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운을 들었느냐 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상승은 돌파했지만 그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시적으로.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글로벌 이벤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될 거 예상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뭐 CPI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기업 실적 호전에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는 갔지만 그 힘이 강하지 못하고 지난 저항선도 살짝 지난 돌파된 저항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뭐 당장 뭐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전 고점의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것이 확인될 때는 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매도로 잡을 수 있는 현재 단기적인 하루 내지 이틀짜리 정도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사실 이 강한 이 중요한 저항선이 돌파된 상황에서 이 가격대가 2,554입니다. 이것이 하방 돌파될 경우 어느 정도 하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 막혀 있는 쪽보다는 하단이 좀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손익비로 따졌을 때 좀 더 유리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선 돌파 이후 돌파는 했지만 그 힘이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그리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가까운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설위원님, 너무 요새 열심히 일하시나 봐요. 네. 네. 목소리가 살짝 쉬신 것 같아서. 예. 네. 오랜만에 오늘 방송을 두 탕을 뛰다 보니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만에 이게 좀 혹사시킨 것 같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시장을 매일매일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또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P에 대해서 의견 듣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업을 들었습니다. 윤락캐스터 그리고 마스터님과 같은 의견이죠. 김호균 해설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함께 동일합니다. 일단 힘은 좀 약하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이 지지가 되는 그 힘은 강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질 힘은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힘이 더욱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저도 업에 대한 의견 더욱더 붙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역시 업을 드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S&P 같은 경우에는 꺾어지지는 않았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2,565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S&P. 일봉 차트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현재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1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그리고 마지막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S&P 같은 경우에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감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S&P가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금일 같은 경우에는 2565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때는 우리가 차트를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차트가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더 오를지 더 내릴지 지금 감이 안 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차트가 아까와 정반대의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S&P입니다. S&P를 지금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차트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락으로 보이죠? 하락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 보셨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끝물이다. 아까 김옥윤 해설위원이 말한 것처럼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빠지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로 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을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 반대로 S&P 정상적인 차트로 보면 이제 하락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 그 대신 그게 조정일지 아니면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뀔지는 아직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거꾸로 기다리셨다가 저가 매수로 공략하시는 게 맞는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2565선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항상 차트가 안 보이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시게 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다른 관점에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많은 분들이 분석을 요하시는데, 차트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또 사고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팁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네요. 자, 첫 번째 S&P 지수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역시 예상치 못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현재 흐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25-1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운을 드셨네요. 자, 그럼 바로 윤희라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U.S. Treasury lower as investors digest central bank remarks awaited dat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있었던 연준의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Yellen said in Washington the U.S. economy remains robust and strength of labor markets makes the case of gradual increases in interest rat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음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보스턴의 연준 회장인 에릭 로senberg said he saw the U.S. Central Bank raising interest rates 3 to 4 times during the course of 201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보스턴의 연준 회장인 에릭 로젠버그는 2018년에도 3번에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의 연준 회장이 발표를 앞두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 많이 지켜볼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nvestors와 wait for additional driver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재하다고 좀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오늘 장이 흐르면서 이번 주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full of important economic report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서 좀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약보합권에서의 거래 마감 예상해 봅니다. 네, 역시
역시나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외신 쪽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보합권의 마감을 예상하면서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같네요. 자,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가 12월 FOMC 금리 올리기에는 합당한 시기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발언이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 발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균 해설위원님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다운이시죠? 네, 다운입니다. 예, 제 기분이 다운된 건 아니고요. 네, 미국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런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 흐름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 흔히 말하는 넌팜 페이롤,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그리고 FOMC보다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왜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려고 보니 다른 고용도 좋고 제조업도 좋고 다 좋은데 물가가 이 금리 인상을 하기엔 너무 저물가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타겟 물가 수준 2%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와줘야 편안하게 금리 인상할 수 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저물가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디플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은 물가 수준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시장에 나오고, 그렇게 나온 CPI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 발표 때마다 큰 변동이 나왔습니다. 이번 CPI 발표는 좀 독특한데요.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CPI는 잘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했죠. 예,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CPI가 잘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잘 나왔으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판단했냐?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오르긴 하였으나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판단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 급등한 흐름이 이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고 지금 그 다음 흐름이 어떠냐?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오고 미국채가 급등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 미국채 가격이 좀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로 중요한 펀더멘탈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잘 나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모멘텀이라면 한번 가지고 좀 그 다음에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만약에 매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를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럴 때 위험한 건 뭐냐? 수급입니다. 아무리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하더라도 매수 세력이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 세력이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수급상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에서 매물대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2차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만 돌파되지 않으면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매도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돌파된 저항선이 깨지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매도를 홀딩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제 10년물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잘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는 고용과 물가였습니다. 고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크게 증가를 했지만 예상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른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지표를 예상했던 수치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정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 선 안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도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호균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저도 좀 해설위원님과 같은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국채의 바닥은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뭐 어제도 그렇고 전거래일도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그 전에 분석적인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오늘은 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역시 같은 의견이신데요. 네, 들어볼까요?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김옥윤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포인트는 CPI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인데 기술적 측면으로 보셨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9월 8일 날 고점에서 그다음에 10월 6일 날 저점까지 23.6% 피보나치로 봤었을 때 23.6%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금요일 날 CPI 발표가 난 이후에 돌파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국채 같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매도로 보실 수가 있지만 제한적이다. 매도는 125-14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전자의 또 고점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38.2선인 125-29까지는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는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125-14에서 125-29 이 사이에서의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23.6%인 125-14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125-14가 무너졌다 깨졌다라고 하면 다시 10년물 국채는 하락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찍었던 고점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125-29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당분간은 이 사이에서의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채는 일단 매도, 제한적인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박스권도 말씀해 주셨는데 125-14 그리고 위쪽으로는 125-29에 대한 그럼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뭐 지지에 대한 부분도 또 그 가격대 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반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지수 먼저 보시죠. 자, S&P 500지수입니다. 지금 뭐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2,55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17%로 상승세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강한 나스닥도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S&P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6,112.25포인트, 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21% 강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도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는요, 1.1840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지금 0.16%가 빠진 가격대예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골드도 보죠. 자, 골드는요, 지금 현재 보합권이네요. 1,306.2달러. 어제 큰 폭의 상승세 이은 뭐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은요. 52달러를 회복한 이후 52.19달러 초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상승세 오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2.19달러 1.50%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역시나 지수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크루드 오일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1%가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오늘 나오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주력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로입니다. 유로 FX인데요. 앞서서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셨죠. 유로는 1.18425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남한산성 파워노트라는 그런 시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공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유로에 대한 전략도 적어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의견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유로 역시 다운에 대한 의견이 다수네요. 자, 윤유라 캐스터, 유로 쪽 어떤 뉴스 나오고 있나요? 네, 유로는 전반적으로 그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강한데요. The euro moved lower for the third session in a row after Catalan leader Charles Puigdemont once again failed to clarify whether the region was officially declaring independence after a Monday deadline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pass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페인 정부가 카탈리안 리더 카를로스 푸이그데몬트한테 과연 이 카탈로니아가 독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히 밝혀라, 카탈로니아 정부의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스페인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The concerns over the outcome of the Sunday's Austrian election and a setback for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in state ele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총선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독일 관련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컸던 부분이죠. 총선에서 아무래도 득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좀 많은 우려가 표명이 됐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고, 이것이 유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2회의를 앞두고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로의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Strong data sends dollar to session high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 전에 올라온 이 외신에 따르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강세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US 인덱스 오브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국 내에 있는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러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유로의 상승이 어느 정도 유로의 하방이죠. 좀 영향을 더 실어줄 것으로 네,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역시나 달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저 역시나 뭐 달러가 최근에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강세로 돌아섰는데, 자,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유로에 대한 하락세를 더욱더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도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기 전에 지금 속보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화가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에 하락했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스트리아 총선 어떤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후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에 따라 하락했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두 분께서 어떤 시황적인, 그러니까 유로화와 달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엔 저는 철저하게 차트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다운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그럼 2선과 2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장 이 안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좀 길게 뽑아봤을 때 이제 네. 이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선이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때 과대 낙폭 있는 이후에 중요한 가격 변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현재 이 가격이 1.19200 수준인데요. 이때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완연한 매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일종의 변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유로화가 꾸준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들어 상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방을 하는 흐름 가운데 지금 이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은 자리가 이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여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이 바뀐 부분으로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를 잡아보는 위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근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올랐지만 보통 손절을 여기 잡고 보죠. 단기 고점 손절하고 보면서 여기를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도적 관점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한 5일간의 흐름 속에 상승 흐름이 있었지만 여기서 한번 꺾여주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매도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방향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대 기존의 지지선대가 빠지게 되면 지금 약간 거기서 공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조금 흔히 말하는 여유를 갖고 매도 쪽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여기까지 열어볼 수가 있겠죠. 네. 두 지지선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네요. 위쪽에 지금 고점 저항이 1.19 어느 가격대인가요? 1.19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대한 저항 말씀드리면서 매도적인 관점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과 아래쪽에 지지선도 또 깨진다면 하방 쪽으로 더욱더 길게 열려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남한산성 파워너트를 통해서도 가격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유로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과거는 까지는 보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10월 6일 날 저점을 찍었죠. 최근에 가장 최저점인 10월 6일 날 1.17을 터치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해서 1.192까지 올라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파동만 봤었을 때 중간에 50%인 지점이 1.1816이에요.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 1.1816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1.1871가 깨진 모습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1.1871에서 굉장히 공방을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다시 하방으로 꺾였고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는 1.1871 이 위로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로는 매도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데 길게까지는 오늘 보실 수는 없는 거고요. 1871에서 하방은 1761 이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데 매수로 공략을 하지 마시고 매도로만 공략을 하신다. 만약에 유로화가 1.1871 위로 올라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매수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거래를 중단하셨다가 다시 187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1871와 1.1761 지금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이 사이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만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871 위로 올라간다거나 1.1761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유로화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100점 100승을 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왜 그 백의종군까지 하고 옥살이까지 했냐면 자꾸 선조가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안 나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옥살이를 했었는데 나가면 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싸워본들 지니까 안 나간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도 이수신 장군이 울돌목만 딱 지켰던 이유처럼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서울경제를 통해 가지고 시황으로 계속해서 제가 그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날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수 있는 어떠한 범위가 항상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깥으로 가는 건 절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결론적으로 유로화는 1.1871 아래에서 매도 공략인데 1.871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유로화는 안 쳐다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871 그다음에 하방은 1.1761 이 사이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또 비유를 하셔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나가서 승률을 올릴 때 나가보자. 그 가격대에서 싸워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예전부터 이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봤었는데 네. 가장 좀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일단 오늘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봤으면 매도로만 대응하는 혹은 어떤 기준상에서 매수인 상황이면 매수만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동매매를 방지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좋은 가격대를 진입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셔서 네. 그것들이 이제 시청자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남한산성의 파워노트를 통해서 또 각 종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가격대 친절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요, 1.1871 아래에서 이제 매도의 관점이신데 매도 관점인데 1.1761까지에 대한 부분 또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이 가격대는 네모난 그 노란색 박스 그 가격대가 뭐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가격대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이런 기준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 오후에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 뉴스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 남한산성의 파워노트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매일같이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속보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자, 국제유가에 대한 속보부터 말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한 가격대가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중동 긴장 고조의 3주의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그 밖에 많은 외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속보로 말씀드린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 원유 수입 증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자, 수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급적인 이슈도 함께 맞물리면서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가격대는요 52.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개장한 이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여전히 52달러 유지한 채 1.21% 상승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김옥인 해설위원님 다운을 드셨고요. 무슨 웃음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스터, 그리고 마스터님 저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운은 해설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비장한 각오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장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연휴 동안, 그 매매 기법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매매 원칙들을 서적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매매 전략들도 좀 수정하면서 계속 시장에 이걸 적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오늘 한번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좋네요. 지금 당일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제가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기준선 매매입니다. 기준선, 당일의 기준선을 잡고 지지 저항대를 정해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내동 매매를 막고, 손익비로 이용해서, 어떤 이제 승률을 높이는 이제 매매 전략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몇 개 선이 좀 나와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어주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또. 아니면 저는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작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개장 시간은 이점입니다. 근데 제가 5일이나 호주 달러, 엔화 같은 경우는 8시 매매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5시까지, 엔화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거래를 한다고 기준을 세웠고요. 5일 같은 경우도 8시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만 거래한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럼 8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8시에, 공교롭게, 개장하자마자 좀 강하게 오르다가 수렴하는 가격이 생깁니다.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의 기준선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선을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일 종가와 금일 시가의 중간값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매매하는 시작 부근의 수렴가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통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유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높지만 이날은 아침에 너무 많은 모멘텀을 보여준 나머지 수렴하는 구간을 좀 길게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기준선 두고 매매하게 되면 매수 매도 하면서 계속 손절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죠.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정하되 기준선 버퍼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 전략상 최적화둔 수치가 기준선 대비 한 7틱 정도를 뒀을 때가 가장 최적화된다고 지금 현재 버퍼인 거죠. 그렇죠. 네. 기준선 대비 위로 7틱, 아래로 7틱입니다. 그러면 네. 기준선 버퍼를 위로 7틱, 아래 7틱을 세웠을 때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버퍼를 상방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고 했을 때 이제 잡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때 같은 경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지만 일부러 이게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사실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에 가격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뭐로 잡느냐? 이 가격대가 전일 기준으로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부근은 올라온 자리기도 하면서 지금 손절이 나오게 되면 7틱이기 때문에 총 14틱의 손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손절 대비 최소 3배의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 정도 이상으로 지지저항대가 나오면 그 가격대를 지지저항대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대, 그러니까 지지대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요거와 똑같은 진폭으로 위로 올려서 저항대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서 이 저항대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일단 1차 수익 청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도달하고 나서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도달하는 순간 동시에 다시 버퍼를 그립니다. 버퍼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 도달한 봉 다음 봉에 이게 깨졌을 때 그때 매도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게 우연찮게 이건 우연은 아닙니다만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절이 계속 연속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손절 같은 경우는 1일 2회 손절이 2회 손절이 나올 경우 그날 매매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하루 한 번 수익이 나고 2번 손실이 나더라도 손익비가 3배이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당일 전략을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지만 시청자분들도 이런 전략을 만들어서 어떤 수치를 최적화시키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그리고 원칙을 만들어서 내가 시장에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고 손익비가 계산된다면 그거를 꾸준히 원칙을 믿고 실행하면서 수익을 우상향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본인의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런 과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매매 전략과 그리고 그때는 또 해외 선물도 돌아가니까요. 네, 적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선 매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준선 매매는 마치 DIY 같은 자신만의 전략 만들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외신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점프에서 이라키 쿠르디시 포스스 클래시 니어 키르크루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 원유의 상방의 요인은 현재 크루드족과 또 이라크 군대 간의 격돌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크루드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 키르크루의 그 군대를 파견을 한 건데 이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의 원유 생산의 12%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만한 그런 뉴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il prices could see prolonged rally on Iraqi and Kurdish tenso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해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원유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외신 뉴스로는 사실 미미하나마 Oil production rig in Louisiana explodes and catches fir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이지아나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한 오일 지금 정제소가 지금 폭발을 했다. 그래서 미미하게나마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력 때는 alternatively, if we break above 51.50 level, the market will probably go looking towards the $53 level nex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가 52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53달러대까지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원유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의 상승 흐름을 장기적으로도 전망할 수 있다라는 외신 뉴스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공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시황에 아까 말씀드린 시황에 제가 파워노트에 네.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네. 51.95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되겠고 네. 51.95 여기에서는 현재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간이 10시 53분인데 51.95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51.39까지 기다리셨다가 51.39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오늘 오일은 저점 매수 전략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황에도 그렇게 제가 오늘 브리핑이 돼 있는데 51.95에서 매수. 만약에 51.95가 무너진다. 그러면 51.39에서 다시 매수 공략.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오일은 상단은 전고점이 52.86 정도 되는데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52.90까지 오늘 고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이중 천정, 그 다음에 이중 쌍바닥 이랬을 경우에는 전자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중 천정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중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저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살짝 돌파를 해요. 살짝 돌파를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자의 저점에다가 스탑을 걸었더니 내 스탑만 딱 먹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전자의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늘 오일은 고점은 아까 제가 유로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섹터를 범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로는 상단은 52.90 그 다음에 하단은 51.40까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그 안에서 매수 공략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오늘 거래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스페셜 강의 또는 강의를 통해서 남한사성 마스터님의 그 완성봉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아실 텐데요. 60분 봉을 보고 계십니다. 그 60분 봉에 대해서 음봉으로 마감했을 때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저가 매수,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한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래로는 51.40, 위쪽으로는 51.95달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차게 저희 이슈 나눠봤고요. 저희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